한국 연예계가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9년간 함께 일해온 매니저들이 사회보험 미가입과 부당 대우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태원 자택절도 사건과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55억 원대 고급 주택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 어떻게 매니저들의 폭로로 이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애 전문 유튜버 이진호가 12월 1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은 박나래 논란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박나래의 55억 원 규모 이태원 자택절도 사건 뒤에 숨은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나래 측과 전현직 매니저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절도 사건이 매니저들이 결국 목소리를 내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합니다. 박나래는 JDB 엔터테인먼트와의 9년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 1인 기획사 엠파크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이 회사는 박나래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는 JDB에서 함께 일했던 매니저 S씨를 계속 고용했고 현장 매니저 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고용 형태에서 시작됐습니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올해 9월까지 서면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3% 원천 징수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박나래의 어머니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는 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진호는 A씨가 매달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즉각적인 처벌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진호는 정규직 전환과 사회보험 가입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 4월 박나래의 이태원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수천만 원대의 귀중품과 보석류가 도난당했고 박나래는 예정돼 있던 라디오 생방송까지 불참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박나래의 집을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사람은 2명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식 근로계약서와 사회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진호는 만약 이들 중 누군가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적법한 고용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박나래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의 당시 남자친구 A씨가 두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기로 수집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들은 이 정보가 이후 잠재적 용의자 참고 자료로 경찰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 S씨는 담당 형사에게 연락한 후에야 자신도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고자 변경이 어려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진호는 관계자들이 채용 서류 절차를 위해 제공했다고 믿었던 개인정보가 자신들을 연루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는 박나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을 검거하며 종결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근로계약과 보험 관련 미해결 문제들이 알려져 있었지만 시정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몇 달이 지난 9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진호는 이러한 지연이 매니저들의 좌절감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절도 사건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대우와 신뢰 파괴가 더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박나래 측에서는 처음에는 매니저들의 주장을 일부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한국 시각으로 백은영의 골든타임 유튜브 채널에 나는 누구도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박나래의 공식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우려와 피로감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는 이 결정이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더 이상 혼란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나래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술이나 해명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는 자신의 결정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절차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지만 나는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이것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박나래는 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과 태도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나래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처리될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하고 관심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박나래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하는 모습이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가족이 경영진인 경우 공과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매니저들이 9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도 정식 고용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박나래의 성공을 뒤에서 묵묵히 지탱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케줄 관리부터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연인은 정식 직원으로 등재되어 사회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불공정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절도 사건 당시의 상황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매니저들이 용의자 명단에 오르게 된 과정에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주장은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수집했다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제공한 정보가 자신을 의심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매니저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 몇 달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정 노력은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9월에야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밟았지만 그때는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니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언론에 폭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친근하고 솔직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털털한 성격과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상을 스스럼 없이 공개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호감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메라 앞의 모습과 실제 직장 내 행동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예인이 사업 운영에 미숙할 수 있고 악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대표를 맡고 있는 가족 경영 체제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오히려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으로서 그리고 고용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들의 용기 있는 폭로는 다른 연예계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의 후광에 가려져 있던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예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고용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나래 측과 매니저들 모두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 문제도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나래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중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매니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복귀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점검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매니저와 스태프들의 고용 형태를 재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이야말로 건강한 연예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박나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예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매니저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한국 연예계의 고용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심층적인 연예계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